안녕하세요. 우리는 깨끗한 바다 홍보대사라는 주제로 함께할 무능초등학교 김윤주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찬반 토론을 해볼 것인데 그 주제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입니다. 이 토론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해볼 것인데 여러분도 직접 토론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럼 먼저 토론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중에서 깨끗한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느낌이 어떤가요? 정말 그 빛에 반사된 거, 굴절된 그 모습이 다 보이고 이런 바닷가에 놀러 갔다면 정말 풍덩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는 어떤가요? 한눈에 보이는 여러 쓰레기들, 그리고 바다 색깔도 좀 다르죠? 일본 사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다는 이렇게 1번 사진처럼 깨끗한 사진도 있고, 깨끗한 바다도 있고 2번처럼 오염된 바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토론 주제에는 깨끗한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1번 사진을 보니까 갈매기와 또 갯벌, 파란 바다가 보이네요. 또 사진 옆으로 작은 산책로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산책로를 걷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힐링된다. 힐링된다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네,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바닷가인데 저 뒤에 바다는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가까이 보이는 곳은 정말 쓰레기가 많아요. 이런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즐겁게 가족과 여행을 하고자 갔는데 이런 바닷가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깨끗한 바다의 설명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쓰레기가 없어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섬을 이룬 건데 여기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이 일명 쓰레기 섬을 찾아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탐사보트로 바꿔 타고 쓰레기를 조사하던 일행이 뜰채로 건져 올린 하얀 플라스틱 통을 살펴봅니다. And then Kim, I don't know if you can make this out on the bottom, but it's definitely it's not English. Is it Chinese? Japanese? Oh, that's shame. That's Korean. That's Korean? Yeah. 항해사인 한국인 김현식 씨의 눈에 띈 것은 한국의 한 식품업체의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한글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10,000km나 떨어진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한국 쓰레기가 확인된 겁니다. 김 항해사가 탐사했던 태평양 쓰레기 섬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중간에 온갖 쓰레기들이 해류에 휘말려 몰려있는 거대한 지대입니다. 1997년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은 한반도 면적의 7배까지 커졌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양은 약 8만 톤, 이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뜩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바다가 상당히 넓은데 이 넓은 지역이 이렇게 오염된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대에선 잘게 부서지다 못해 죽처럼 변한 미세 플라스틱이 끝없이 발견됩니다. 제가 만져봤는데 이게 예전에 샤워젤 같이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아마 그걸 다 섭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가들은 이런 쓰레기 섬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에 모두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우리나라 제주도도 아닌 저 멀리 태평양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간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태평양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 바다 생물에게 피해를 줬을지 생각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론 주제 중에서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음료수와 또 커피 등을 마실 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보이는 사진처럼 종이컵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나요? 네, 우리는 정말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잘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대로 분리수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고 쓰레기 섬이 생기고 또 바다 생물이 이걸 먹이로 생각해서 먹고 죽거나 그런 사진을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있는 좋지 않는 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매일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도 이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봅시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지구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환경 오염의 원인 가운데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사람들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또는 볼펜 한 자루 무게인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칫솔 한 개 분량인 21g, 1년이면 250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섭취 경로는 병에 담긴 물이나 수돗물이고 조개류나 맥주, 소금도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만 800만 톤 이상이고 이로 인해 해마다 80억 달러, 약 9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플라스틱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편하니까 자꾸만 플라스틱을 네. 또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볼 거예요. 오늘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찬성 입장은 제가 하고 반대 입장은 신암초등학교 이희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암초등학교 교사 이희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많은 바다 동물 또 생태계 파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대측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 찬성 측 의견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서 바다 거북, 또 고래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아예 금지시키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사용으로는 정말 편리하지만 사용 후에 분해되기까지는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해되는 동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동물의 죽음, 또한 인간의 건강에 피해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 생물이 죽거나 아파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편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플라스틱이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 사용에서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버리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이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나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홍보나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멈추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들이 느끼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마트에 가보면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를 플라스틱 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자기가 좀 더 스스로 실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실천해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마트에서도 장바구니를 비닐봉지 대신에 천으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고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측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 생활의 편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다시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반대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플라스틱을 꼭 플라스틱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을 변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도 나무로 되거나 새로 된 장난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더 쉽게 찾고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절감한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대용할 수 있는 대체품들을 사용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사람들만 사용하고 뭐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이용한다거나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나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좀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환경 문제, 또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점차 지켜나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지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과 함께 과학자들이 플라스틱 대체용품도 찾아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줄여나가면서 생활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반대측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정 선생님은 어떤 소감이었나요? 저는 선생님이랑 토론하기 전에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반대했었는데 저도 가끔 장바구니를 빠뜨리고 가거나 했을 때 쉽게 비닐봉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금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가 제한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좀 더 줄여나가고 점차 플라스틱을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줄여나가고 제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바뀔 걸 기다리는 것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이걸 법으로 규정으로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키게 되고 또 생태계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바다와 멀리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와 관련 있는 또 관련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매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내가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잘 찾아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